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58초 지나고 있습니다. 격주로 만나는 정치구단 박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날씨 상당히 덥죠? 서울도. 지금 또 태풍 카눈이 네. 이렇게 북상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덥고 태풍 오고 음흠.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산책이라든가 운동을 서울에서도 자주 하시는데 혹시 주위에서 잼버리 대원들 만나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만났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전 세계에서 온 잼버리 대원들을 만나면은 박수도 쳐주고 손가락 하트 등을 보내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좋아한다는 그런 표시를 좀 많이 해주면은 청소년들이 더 좋은 인상을 가지고, 나라 잘못으로 잼버리 대회는 엉망됐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국민들의 따뜻한 사랑이 그들을 감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초 잼버리의 취지에 이제 벗어나서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윤석열 정부는 입만 벌리면 문재인 정부 탓이니까 또 그쪽으로 넘기던데, 지금 저는 이게 분명히 책임 소재는 밝혀야 된다. 그렇지만은 M은 전라북도나 여가부 책임만이 아니다. 네.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하더라도 몸통을 겨눠야지 깃털만 겨눠가지고 국민이 감동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몸통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몸통은 조사해봐야 알죠. 저는 대통령도 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네. 아니, 잼버리 대회에 가셔서 네 분이 거기를 가셔서 사진 찍고 했으면은 보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폭염 경보는 내려놓고 대통령은 휴가 가고 잼버리는 계속되고,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책임 장관, 여가부 장관은 그 대원들은 펄펄 끓는 햇볕에서 쓰러져 가는데 자기는 에어컨 뻥뻥? 소위 성추행이 났는데 네. 경미한 사건이다. 특히 영국 대원들이 맨 먼저 떠나면서 화장실과 샤워실이 불결해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준비 소홀이고 관리 소홀이냐 이거죠. 이런 것은 규명해야 앞으로 우리가 국제대회를 치르는데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난해 8월에 그 국정질의에서 1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정확하게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 군산 출신 이원택 의원이 제대로 질의를 했는데 네. 여가부 장관은 아무 문제 없다, 잘 준비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한 것을, 그리고 가관 아닙니까? 5개 공동위원장 중 장관이 3명입니다. 여가부, 문체부, 행안부. 뭐 총리는 이제부터 잘못되니까 정부가 주관한다. 이미 정부 행사예요. 네. 이런 것을 그렇게 떠넘기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됐든 저는 지금 현재는 잼버리 대회에 온 그 청소년들이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사실상 잼버리 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니까 그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손가락 하트라도 보내주는 그런 정성을 사랑을 보이고, 지금은 카눈 태풍을 대비할 때다. 이게 전국을 강타하면은 또 난리 아니에요. 네. 지금 태풍은 아무 필요 없는 비입니다. 과일이, 벼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강풍 등에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다 떨어지고 다 망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폭염 속에서
해남의 70대 농부들이 일 나가신다고 해서 가지 마십시오. 이거 큰일 납니다. 라고 했더니 지금 농사지면 우린 뭐 먹고 사느냐. 이게 절규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렇게 지금 어려운 농사를 지어놨지만은 지금 식당에 가보세요. 상추값이 금축값을 내도 없어요. 다 이렇게 되는데 이 결실의 과정을 지금 한창 연그러 갈 때 태풍 와서 때려버리고 폭우 내리고 이건 진짜 큰일 아니에요. 네. 해남 한우 농가들도 보면은 그냥 사료값은 폭등해 있는데 이 더위로 이 가축들이 지금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양계장은 닭은 털이 있어서 더위를 못 참는데요. 다 죽어간다. 네. 이런데 태풍까지 오는데 제가 우리 정치권에서 싸우지 말자 이거죠. 태풍 빨리 잘 대비해서 넘기고 잼버리도 잘 해서 넘기고 그리고 원인 규명을 하자.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SNS를 통해서 박지원 전 비서실장께서 휴가 빨리 반납하고 대통령은 돌아와서 현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 했는데 하루 앞두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잼버리 서울로 다 올리고 수도권으로. 얘기를 들은 걸까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네. 저희들이 미국 걸프전을 할 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아들 부시 대통령이 전쟁 중에도 한 달씩 휴가를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전쟁하는데 휴가 갔냐라고 했어요. 그건 우리가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다 휴가를 가고 대통령이 휴가를 가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도 현장에 가서 보셨으면은 국가 경영 관리 능력과 함께 대통령에게는 국가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광주 특강도 지난주 하셨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지역을 돌면서 재래시장이라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민심을 좀 들으셨는데 지금 민심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 13일 일요일도 광주 중앙교회에서 한국 기장 기독교 장로의 초청으로 강연을 하기 때문에 또 광주도 가고 네. 이번에는 완도를 가려고 합니다. 민심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절망을 해가지고 다 거둬들였어요. 네. 관심이 없어요. 민주당이라도 좀 잘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죽을 쓰고 있으면은 민주당은 밥이라도 좀 했지만 하는데 죽보다 더 못해요. 맹탕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무당층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래도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은 아직도 강하게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김대중 정신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던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죠. 네. 우선 민주주의를 파괴내고 있잖아요. MBC, KBS 지금 현재 어떤 탄압을 하고 있어요. 이사장 이사를 쫓아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되는 거다. 서민 경제가 지금 현재 완전히 구렁에 빠져 있잖아요. 네. 늪에 빠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큰 우리의 시장이었는데 우리가 1등에서 5등으로 대만, 미국, 일본, 호주 이 나라들이 1, 2, 3, 4등이에요. 우리는 5등인데 이제 곧 베트남으로 그것도 뺏긴다고요. 그리고 남북관계 총체적으로 바탕났잖아요. 지금 8.15 경축사에는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간 준비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남북관계가 파탄이에요. 이러다가 러시아에서 푸틴이 2% 부족한 북한의 핵 ICBM 이런 기술을 러시아에서 제공한다고 하면은 미국의 재앙이 되고 세계적 재앙이 되고 우리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망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 후에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위기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싸우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죠. 저는 솔직히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답게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하는 행동하는 양심의 정신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최근에 프레시안이나 시사저널 같은 기자들이 해남한도 진도 루포 기사를 썼는데 아주 좋게 썼더라고요. 올드보이다 이거죠. 보이스소리 들으니까 좋죠. 그렇지만 저만큼 농사 잘 짓고 있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싸우고 있잖아요. 오직하면 약 한 달 전에 만난 이해찬 전 총리, 전 대표가 박 원장이 민주당 170, 80명의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큰 스피커고 잘 싸우고 있습니다. 꼭 내년 국회에 들어가서 민주당에 좀 활력을 붓는 역할을 해 주십시오. 나는 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스피커 역할을 하시면서 며칠 전에 또 좀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언론상에서 방송 장악 음모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언론 장악 시도 관련 국정원 문건을 본 적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 이동관 지명자는 무책임하게 카더라식으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 당당히 좀 물증을 제시하라 이렇게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요 박지원의 식탁 메디치 메디아 TV에서 하는데 네. 거기에 박성재 전 MBC 사장이 바로 그 문건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건이 다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네. 딱 보니까 국정원 문건이다. 국정원의 문건은 이렇게 작성된다. 그리고 거기에 홍보수석 요청 또는 홍보수석실 요청에 의거해서 이 문건이 작성되고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 사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보수 인터넷 매체에서 박지원이 고소당할 거다. 고소 안 하대요. 하라고 그랬어요. 네. 저 문건상 박지원이 잡으려고 뭐 여러 가지 고소하지만은 못 하더라고요. 네. 하라고 그랬어요. 그 문건상에 문건을 가지고 나왔고 그 문건상에 홍보수석실 요청이라는 그 문구가 아예 나와 있으니 예. 그것을 자기는 요청 안 했고 못 봤다?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국정원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요청했기 때문에 요청했다고 한 거예요. 네. 방통위의 구성이라든가 방문진 이사의 선임이 지금 상당히 빨리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네. 고속도로가 아니라 아주 카펫을 깔고 있더라고요. KBS, MBC 이사들 쫓아내고 오늘 아침에 제가 KBS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하고 지금 이게 KBS 주차장이에요. 내가 네. 전화 인터뷰하는데 네. KBS 앞에 보니까는 이 꽃이 수 100개는 될 거예요. 이렇게 진열됐어요. 그게 좋아 아니에요? 네. MBC 사장 나가라고? 양심적인 기자들 보도를 막으려고 MBC도 똑같잖아요. 향후에 더 강한 언론 압박이라든가 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지명자가 공산당 기관지
이게 어디를 두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KBS, MBC를 두고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문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다. 미국의 제퍼슨 2대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항을 하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때도 살았는데 이거 못 살겠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2년이 다 돼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혁신안의 내용이 좋은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지금 김인경 혁신위원장은 오늘이라도 본인이 사퇴해야 됩니다. 네.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해임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요? 물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불출포태권이나 명락해동 때 어깨동무하고 나와라. 네.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당을 떠나라 등 여러 가지 혁신을 공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노인 폄하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신우이가 올린 글 같은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지금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언론사 특파원들이 그 신우이를 접촉해서 지금 보도가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혁신안을 발표하기 전에 김은경 위원장이 본인을 위해서나 본인 가정을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 떠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안 떠나면 이재명 대표가 해임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쭉 보다 보니까 국민일보가 이런 타이틀을 냈습니다. 내일 투표한다면 국민의힘을 찍을 거냐 민주당을 찍을 거냐 하면서 퍼센테이지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글쎄 저도 그 기사를 보았고요. 네.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고전할 것이다. 그런 것도 나오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는 심평 변호사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훨씬 더 고전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가 반발하니까 내 실수다라고 했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치고 빠지는 간보기 작전을 했는데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축수는 윤석열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도 맹탕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도 우리는 8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합하고 강한 민주당이 되자.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원들이 김대중 회고록을 다시 한번 읽어라.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한 고난과 탄압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투쟁하고 성공할 수 있었는가,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걸 배우자. 저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민주당의 지금 8월 폭염보다 더 강한 폭염이 8월에 온다. 네. 즉 돈봉투 19명. 지금 아직 16명은 공개되고 3명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네. 그 세 의원이 제가 듣기로는 다 호남 사람들. 호남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 노인 폄하 발언 플러스 가정사. 여기에 이재명 대표 8월 영장 청구설 이런 게 많아요. 19명이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네. 16명은 조선일보 등에서 검찰발 기사로 실명이 나왔잖아요. 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다
사실 아니다. 네. 법적 대응하겠다. 하지만은 그러한 실명이 남았고 그 3명의 의원도 나온다.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 보도는 안 됐어요. 난 오늘 아침에 나오나 했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그게 다 우리 호남이에요. 그런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검찰이 민주당을 가지고 지금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합하고 단결해서 싸워야지. 네. 그런데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분은 가장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재명계의 2인자니에요. 이분도 그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8월 어쩌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10월 퇴진설이 있는데 12월에 가서 할 것 같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측근이 이런 얘기를 해서 돼요? 측근은요. 네. 저희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모실 때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오늘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네. 단결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런 소리 때문에 한식이 주거나 청명이 주거나 똑같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진보 지지층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58%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진보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은 야단치지만은 충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똑똑히 리더십을 세워서 같이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실수를 연달하고 가정 문제가 나오면은 국민들에게 더 실망을 주기 때문에 김인경 혁신위원장 같은 사람은 빨리 정리해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검찰발로 나와서 조선일보만 보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다른 보수 신문이라든가 다른 신문. 실명이 나오니까. 네. 또 조선일보를 우리가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 돼요. 네. 정확한 기사들을 취재해가지고 검찰발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지만은 아무튼 우리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지 않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